2002년 6월 모두가 월드컵의 열기로 붉게 물든 그날 응원과 함성에 묻혀버린 호성과 총소리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만큼 잊지 말아야 할 그날 제2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입니다. 영화 속 비하인드 스토리 밀착 토크쇼 무부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 저는 정크입니다. 자, 오늘 볼 영화는요 연평해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잘 안 나요. 그래요? 사실 그때 홍명보 선수가 골을 먹은 다음에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경기 중에 이 공격이나 미드필더 라인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아주 슬픈 역사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라 이렇게 나이를 까시는군요. 고등학교 때라서 좀 이렇게 축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상황도 월드컵 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집중 조명되지 못했어요. 어쨌든 뭐 터키전이 있었던 6월 29일 날 북한 함선 등산곳이라는 그 배가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길 침범해서 이제 우리나라 참수리 357호 그 고속정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영화 자체는 거의 대부분 이제 팩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감동을 주려고 좀 이제 영화적으로 시나리오를 쓴 부분들이 있죠. 유족이었던 이제 실제 부인 김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속에 그 진구 씨가 연기한 그 한상국 중사와 실제 한상국 중사가 너무나 이제 성격 있고 말투고 다 빼닮아서 진짜로? 네, 보면서 이제 남편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고 하고 그 포스터를 보면서 쓰다듬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영화화적으로 변형했던 게 이제 박동혁 명장 의무병. 그렇죠. 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네, 어머니가 이제 농아로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농아가 아니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버지도 계시고요. 김학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이 농아 설정에 대해서 되게 어머니께 이게 폐가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고 갔대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저 말을 잘하는 거 아니까 상관없다. 영화만 잘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집중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아무래도 영화에서 다시 이제 그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돼요. 또 어머니 마음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끝까지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또 비하인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영화에서도 그 윤영아 데이를 연기한 김무열 씨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제일 분기가 탁 들어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군인다운 이제 그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시는데 이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반지라는 코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반지를 하필이면 중요한 그 전쟁씬 촬영할 때 빼고 찍었대요. 빼고 찍었다고? 그러니까 컨티뉴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죠, 우리. 그러니까 연결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촬영한 게 특수 효과까지 다 동원했는데 날라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스크립트 엄청 욕먹었겠다. 엄청났겠죠. 소품팀하고 같이 막 그냥 그러니까 싸그리 그냥 난리 났었겠죠. 거기다 뭐 김무열 씨는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그거 다 찍었는데 씬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반지를 뭐 CG 처리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리얼리티가 안 사니까 다시 찍었다고 하고요. 아유. 연결식 장면이 실제 장면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이제 원래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부분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감독 생각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실제 상황보다 더 슬프게 연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실제 장면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분이 또 독특한 이력이 있는 게 이 감독님이 VJ 특공대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리얼한 것들을 많이 찍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나서는 거는 요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워낙에 잘 하시던 분이라 이런 게 더 잘 좀 맞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건 좀 민감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런 걸 다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썰전이 아닌데. 우리 썰전이 아닌데 뭐 어쨌든간 뭐 들어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영화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념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벌어졌던 이렇게 큰 사건들에 대해서 영화로 다뤄지다 보면은 그쵸. 이념 논란이 없을 리가 없는데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요코하마로 가서 그렇죠. 월드컵 결승전을 봤던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이게 뭐 조금
일부러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냐, 넣은 게 아니냐, 돌려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온 상태에서 또 이제 막 이 영화가 그 제작비 60억 원 중에 20억 원을 클라우딩 펀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제 7,000명의 후원자 중에 일벤저스라고 해서 이제 일베 회원들의 펀딩이 들어간 게 나오면서 기사화되면서 여기에다가 가열을 했고 더 큰 불을 놓은 게 이제 이 영화를 또 후원한 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어제 이 영화를 봤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은 또 NLL 포기 발언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확실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사람들한테 공분을 사고 오히려 영화 홍보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해버리게 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소수 의견이 그렇죠. 개봉을 하면서 이 연평대전이 우 쪽이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 들면은 그쪽은 좀 좌 쪽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VS가 되면서 이렇게 말이 막 나왔고 일베도 어쨌든간 사람 국민이거든요. 한국 국민인 거고 새누리당에 있는 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 영화 자체를 이렇게 이념 싸움으로 가는 뭔가 그런 논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그 논리를 펼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그 몰아가는 사람들이 잘못이 된 거고 이 영화를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지 말았으면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배에서 싸우는 전투를 잘 담아놨다는 거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명량보다 저는 전투 씬은 좀 괜찮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욕 뒤질라게 먹겠네요. 명량보다 낫다. 명량은 배가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명량은 전투도 아니다. 아니죠. 전투는 전투인데 어. 아무래도 화기가 등장하다 보니까 화기가 달라서 펑펑 터지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영화적으로 화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을 까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 나 거북선은 라이크예요. 입체 영화로도 지금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죠. 저희는 3D로 보진 못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쉽게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관람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평화의 시대 이후에 HOT가 나오는 여기서 평화의 시대에 나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3D 영화에 계부 있어요. 평화의 시대, 아니, 거기- 나탈리, 7광구, 미스터고, 터널 3D 얼마나 많아 3D 영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막 가지고 계세요. 3D 영화가 아니다. 가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그 2D to 3D 컨버전이라고 이제 찍어놓은 영화를 가지고 3D 입체로 변환하는 작업은 헐리우드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 뭐 기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의심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기왕에 보실 거 이 전투씬 같은 경우에는 3D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이 좀 잘 만들었으니까 뭐 한번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 다른 의미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리어풀이라는 또 그렇죠. 생소한 단어가 나오네요. 정말 쉬운 단어예요. 그래요? 네, 베리어잖아요. 방어막. 그래요? 네, 베리어가 없다.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이게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로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보시는 분들과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자막이 나와요. 그다음에 해설이 나오는 거죠. 상황에 대한 해설. 그걸 이제 영화 작업을 해놓는 건데 대부분 이제 영화 개봉한 다음에 이게 인기를 얻으면 이제 요것도 이게 다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일반 사람들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니까 좀 혜택을 그렇죠. 늦게 보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그걸 만들어 놨고 이제 개봉할 때 똑같이 개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발빠르게 영화를 볼 수 있게 이제 배려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게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또 그렇죠. 이런 게 또 진행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을 거고. 그렇죠. 클라우딩 펀딩에서 이런 옵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 수 있고 더 이제 더 사회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투자하고 싶은 그 마인드도 생기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로답 리뷰어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영화가 좋았던 부분이 소품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고증이 좋았다. 예. 그 일단 갑판 안에 있는 것 자체 갑판 자체가 네. 너무 리얼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막 이렇게 잘 꾸며놨잖아요. 배에 대한 고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 나오는 소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칭찬을 또 한번 깔아놓고 한번 또 안 좋은 소리 좀 해볼까요? 정말 이거는 이제 이념 싸움도 저리 비키고 이제 현실도 비키고 영화적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네. 정말 그냥 외국인들이 보는 이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네. 너무 끝에 엔딩이 사실 길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슬픔을 강요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극단적인 캐릭터들이 나옴으로써 리얼리티가 깨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는 차라리 명량같이 네.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지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개그 같은 게 없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런 기록들을 좀 더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막 추가 요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흐름이 계속 탁탁 끊기더라고요. 막 재미도 좀 더 반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영화와 비교했을 때 이게 재밌다라고는 사실 잘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감정들이 거기에 대입되면서 저는 1시간 내내 울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실화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과연 이 영화가 흥행을 끌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영화는. 아직 우리나라는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확신이 약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학순 감독이 아직 뭐 그렇게 경력이 오래된 감독님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군대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동시에 너무 녹아내려다 보니까 조금 몰입할 만하면 톡 잘리고 몰입할 만하면 톡 잘리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를 막 보다 갑자기 실제 장면이 딱 나오니까 순간 이게 내가 정말 영화적인 영화를 보는 건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지 예. 헷갈릴 정도로 이게 좀 왔다 갔다리 하는 면이 있어서 좀 그런 거에서 중심을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9시 46분 현재 이상권 이탈 당장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일 수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런 걸 자꾸 꺼내야 되고 그리고 이런 3D라든가 아니면 해상 전투라든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시도라도 하는 영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도전 정신에선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캐릭터에서 집중을 못했던 점이 있어서 그 점은 마이너스. 이 영화는 일단 기록의 의미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영화가 계속해서 기록이 돼야 어쨌든 간 영화를 보면서 뭔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토리가 뭐 어쩌고 캐릭터가 어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잊혀질 뻔했던 한 페이지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랐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념 싸움으로 정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원들 살려라. 전부 다 꼭 데려다 줄 거야.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뭐 봐요? 다음 주는 지금 고민 중이지만 아마 성공적 더 로맨틱 따라라. 바뀌었구나. 로맨틱 성공적 그리고 너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간 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습니다. 저는 정크였습니다. 안녕. 찬. I'll be back.